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제주도로 짧게 이렇게 갔다 오게 됐는데 왜냐면 그 친구가 오스트리아인이고 43살에 변호사 출신이고요. 그 친구는 유방암 3기였고 수술 진단받은 지 1년이 됐어요. 그래서 처음에 진단받고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반대쪽에서도 수술 후에 발견이 돼서 또 수술을 한 거예요. 2, 3개월 동안 걷지도 못했다고 했어요. 항암을 21번을 해가지고. 근데 어떻게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. 오늘은 30일 암 수술까지 남은 시간의 저자 오유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지난번에 네, 이어서 또 오셨네요. 네. 인사 좀 네, 할까요? 인사요. 네. 제가 지금 저번에 찍은 게 6회까지 나왔는데, 총 아까 여쭤보니까 10회까지 분량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에 어떻게 책이 출간이 돼서, 여기 또 나왔지?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, 제가 4개월 동안 책을 쓴 게 아니고요. 저는 원고를 하나 써서 여러 군데 출판사에 보냈는데, 각각 다른 두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길 원하는 부분이 달라가지고, 첫 번째 책에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적인 부분, 음식, 운동, 이게 사진이 많이 들어가서 나왔고요. 이 책은 앞부분에 수술까지 남은 시간이 30일이신 분들이라고 컨셉을 잡긴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한테 꼭 필요한,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,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암 환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쓴 그 앞부분을 라라 출판사가 더 보강을 원고를 하고 싶다 해서 보강을 해서 책이 두 군데 출판사에서 나왔어요. 하나의 원고를 초고했는데 각각 똑같이 사이좋게 나눠 가지셔가지고 네, 두 권의 책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. 작가님이 이제 첫 번째 책으로 출연하셨을 때 그 영상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.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5만 천이더라고요. 아마 10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실제로 그 암 이제 환자로서 진짜 그 암 환자가 궁금한 부분들을 잘 써줘서 이제 아마 그런 뜨거운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그 뒤에는 이제 두 번째 책, 이게 너무 딱 톱니바퀴 탁탁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너무 딱딱 그 첫 번째, 두 번째 일정이 잘 맞아 떨어졌는데요. 그래서 너무 바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제주도로 짧게 이렇게 갔다 오게 됐는데 거기서 그 디아나라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. 네. 우연히 만난 건가요? 네, 그 정말 저희가 11시 예약이었는데 늦어서 11시 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친구는 11시 반에 예약도 없이 그냥 헐레벌떡 온 거예요. 자리가 있겠지 이러면서. 그래서 만나게 그 탐방로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. 왜냐면 그 친구가 오스트리아인이고 43살에 변호사 출신이고요. 그 친구 전공이 바이오 공학이에요. 그래서 바이오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고, 저는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있잖아요. 저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법 관련 일을 하고 있고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저희가 동병상련 같은 암 환자더라고요.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. 그래서 그 친구는 유방암 3기였고 진단받은 지 1년이 됐어요. 그래서 처음에 진단받고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반대쪽에서도 수술 후에 발견이 돼서 또 수술을 한 거예요. 그랬는데 이제 유방암 타입이 있는데 호르몬에 반응하는 타입인 거예요.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너무 과다분비돼서 난소를 또 제거하는 양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서 총 1년에 3번의 수술을 하고 항암을 21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한 2, 3개월 동안 걷지도 못했다고 했어요. 항암을 21번을 해가지고. 근데 어떻게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을 오게 됐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바이오 공학 전공이잖아요. 생물이나 생명, 뭐 음식 요런 쪽에 엄청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 관련된
것들을 두세 달 동안 이렇게 회복하면서 책을 엄청 많이 읽은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이게 정말 철저하게 이 관리를 하면서 생활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쉽게 회복이 됐고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아, 이게 회복이 되는구나. 내가 삼기고 수술 3번 했지만 나는 정말 극복될 수 있어.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타이치 체조도 막 하면서 극복하게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지금 영상의 하단에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제 그 책에 전부 담겨 있는 내용이 외국인이 영어로 말하는 내용으로 제 귀에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. 이거 내 책에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아나가 얘기한 D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D가 얘기한 그 부분하고 제가 겹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그러면은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 아 한국 사람만 이런 암 환자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아 전 세계인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해결책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구나 이런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그 D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D. D라는 분과 이제 네. 뭐 서로 이제 암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거고 네.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많이 얘기 나눴을 거잖아요. 맞아요. 좀 어떻게 보면 동양과 서양이라는 차원에서 좀 같았던 건 뭐였고 다른 건 뭐가 있었어요? 좋은 질문이신데 제일 먼저 놀랐던 거는 저희가 햇볕을 막 받으면서 이제 걸으니까 제가 아, 진짜 너무 좋다. 그 검은 오름은 예약하셔야 들어갈 수 있고요. 네. 해설자와 함께 한 2시간 반 정도 쭉 걷는 코스라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다 떨어져서 걷고 저랑 D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막 갔는데 그러니까 얘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. 이제 그 중에 햇볕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비타민 D를 꼭 챙겨 먹어라. 이게 되게 필요하다. 이 암 전이 재발을 막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C와 D라고 생각한다.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 네. 거예요. 그러면서 너도 그걸 알고 있었냐 이러면서 자기는 암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시급한 치료가 비타민 D 치료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친구가 받은 거는 네. 캡슐에 들어가는 거였대요. 그래서 팬티만 있고요. 아, 캡슐에 통째로? 들어가서 몸 내 나체로 들어가서 거기서 광선이 나오는데 그 광선이 비타민 D를 합성시키는 광선 치료라고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받아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광선 치료로 비타민 D를 끌어올려 먹는 거는 물론이고요. 그 친구는 먹고 주사도 맞고 그 광선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비타민 D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심리적인 데도 영향을 미쳐서 부족하면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. 네. 그 얘기는 제 첫 번째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. 그 두 번째 책에도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여기 좀 깔끔해야 돼가지고 책을 못 꺼냈는데 두 번째 책에도 51페이지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맞나요? 맞아요. 네, 거기에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하고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요양병원에 한 100일 정도 입원해 있었거든요. 저는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근데 그때 요양병원 원장님이랑 되게 많이 가까워져 친해졌어요. 근데 원장님이 비타민 D는 암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놀랍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암 지표지? 막 근데 원장님 말씀이 임상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데 수술을 딱 하는 시점에 암 환자들의 그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. 30이 이제 기준선인데 보통은 한 자릿수가 많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결과지를 말씀하시는데 건강해 그러니까 되게 밝으셔가지고 높을 줄 알았는데 15가 나왔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원장님 보시기에 암 환자들이 대부분 비타민 D 수치가 진단 당시에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되면서 엄청 컨디션이 좋아질 때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 수치가 또 높아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 3인실에 있었는데 언니들 이렇게 가져와 보라고 해가지고 결과지를 저희가 3명이 이렇게 놓고 보는데 그때 대장암 2기신 언니가 있었어요. 그래서 언니가 보니까 8인 거예요. 8인가 9였어요. 정말 한 자릿수네요. 네. 그리고 제가 제일 높았어요. 15였고 이제 다른 분도 그 사이였는데 그래서 저희 너무 깜짝 놀랐죠.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주사를 맞아야겠다 해서 30이 기준인데요. 암 환자이신 분들은 50 정도로 항상 이렇게 유지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주사를 맞고 그 다음 달에 검사하니까 진짜 45인가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다시 루즈해져가지고 됐어 이렇게 하고 안 챙겨 먹었더니 이제 매달 요양병원에서는 혈액 검사와 별도로 비타민 D 검사를 했거든요.
그랬더니 또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원장님 D 안 챙겨 드셨죠? 이렇게 또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열심히 챙겨 먹었어요.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또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구나. 처음 이제 알고 그 뒤에 자료를 찾아볼수록 그런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 책에도 51페이지에 비타민 D에 대해서 쓰면서 우리가 그 약간 기름진 생선들 있잖아요. 네. 연어, 고등어, 정어리 뭐 말하는 거 그런 거 안에 비타민 D가 많거든요. 그리고 뭐 계란 노른자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돼요. 네,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. 네. 그게 동서양의 공통점. 보통은 이제 뭐 비타민 C 얘기해서 이제 비타민 C로 뭐 암도 치료하고 네. 이런 것들이 많은데 비타민 D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. 네, 전이 재발 막는데 꼭 필요하다. 그럼 이제 그 D 분의 사례는 비타민이랑 또 헷갈리네. D입니다. 네. 네. 그 이제 그 D분이 말씀하신 거랑 그분은 이제 서양에서 이제 캡슐에 들어가서 내 비타민 D 수치를 이제 맞아요. 회복시키는데 네, 광선을 쬐서 집중을 했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네. 아까 말씀하셨던 뭐 주사라든지 네, 네. 뭐 음식으로 이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네, 네. 그렇고 또 음식 또 동서양의 공통점으로 제가 제일 놀란 게 이제 D가 제가 식습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저런 책도 내가 책도 막 보여줬거든요. 네. 이런 책을 냈는데 음식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영양소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넌 어떻게 먹고 있니 했더니 콩을 거의 주식으로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주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네. 어떻게 먹고 있냐 이렇게 했더니 유기농 콩을요 자루로 사가지고요. 네. 우리로 말하자면 쌀을 막 가마니로 사듯이 네. 사가지고 집에 놓고 그거를 두유를 직접 만들어 먹는데요.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먹냐 때 두유 제조기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오스트리아에는 가루가 있대요. 우리 왜 커피 드립 커피 하듯이 콩가루? 네, 오. 콩가루가 있어서 이게 드립하듯이 거기에 물을 부으면 두유의 성분이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간편하게 마실 수도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. 다음에 놀러 가서 한번 보여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두유를 직접 만들어 먹을 정도로 주식 삼아 먹는데 그래서 얼마나 먹냐 이랬더니 250ml 두유를 직접 만들어서 250ml를 아침에 먹고 오후에 250ml에서 500ml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두유가 이소플라본이 많아서 이 친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이오 공학 전공인데 자기가 암 걸리고 나서 논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찾아본 거예요. 그 논문에 보니까 서양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반면에 아시아 여성들이 적게 걸리는 질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 차이가 뭐지 해서 그거를 막 이제 논문이 계속 이렇게 카테고리가 계속 뜨니까 그거를 찾아보니까 그게 콩이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동양계 여성들은 아시안 여성들은 콩을 베이스로 한 두부, 두유, 콩나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콩에 관련된 음식을 많이 먹고 외국 여성들은 그걸 안 먹은 거예요. 유럽인들은.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알고 이제 이소플라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호르몬에 반응하는 타입이 그 수용체가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이소플라본이 너무 놀라운 게 수용체가 많잖아요. 그럼 그걸 끊는 거예요. 그리고 부족하잖아요.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것 같고 이러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또 채워주는 거예요. 너무 놀랍게 이걸 조절하는 작용을 스스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돕는 이제 영양분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는 두유를 그렇게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 책에도 제가 그 대부분의 이제 내가 만난 의료진들에게 식생활에 대해서 물으면 콩을 먹으라고 하셨다. 그래서 발효콩인 나는 청국장, 된장, 뭐 쌈장 요런 거 많이 먹고 두부, 두유, 콩나물 하면서 제가 그 첫 번째 책에서는 구체적인 요리가 들어가 있고요. 이 두 번째 책에서는 왜 이걸 먹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먹고 있고 이런 걸 에세이식으로 제가 다 풀어놨어요. 근데 그 내용을 D가 자기 영어로 막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. 이게 내 책이다. D가 그 뒤로도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지금도 어제도 카톡을 했거든요. 그래요? 네, 계속 하고 있어요. 네.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.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D가 너 이거 출간 기념회도 내일이고 이거 너무 기대된다. 정말 너무 기대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네 책을 읽어볼 생각이다. 두 권의 책을 자기가 읽어볼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국어를 또 공부하고 있어요. 그래요? 네, 그래서 한국어 교재가 됐어요.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. 그럼 이 대화는 영어로 하신 건가요? 한국어로? 영어인데요. 네. 막 이렇게 유창하게 막 이런 거 아니고. 네. 이게 이소플라본, 네, 뭐, 딘, 뭐 이렇게.
제가 첫 책에도 썼는데 네. 저 미국으로 회사에서 파견을 네. 1년 보내주셔가지고 네. 1년 네. 생활했던 생활 영어랑 네. 뭐 대학교 때 캐나다 밴쿠버로 연수 갔었는데 그때 뭐 좀 배운 영어? 그리고 다 까먹었어요 사실. 그리고 지금 영어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네. 영어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했는데 네. 갑자기 D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다시 영어를 공부해서 외국인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갑자기 동기부여가 됐어요. 네.